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왠지 모르게 위장 문제가 잦아지고 있다면 잠시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먹어왔던 그 음식이 어쩌면 당신의 위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로 이 식재료 대파와 함께 먹었을 때 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외의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당신의 위 건강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위염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흔하게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자극적인 음식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의외의 음식 조합이 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대파는 알싸한 맛과 향으로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에 이로운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파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위장 방패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잘못된 조합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파와 함께 먹으면 위염을 유발하거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의외의 조합과 올바른 대파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대파를 활용한 요리를 할 때 이 조합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의 위는 생각보다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공개할 정보는 당신의 위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대파와 꿀의 조합입니다. 대파 뿌리차에 꿀을 넣어 먹으면 감기에 좋다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대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보에 따르면 대파와 꿀의 조합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위험 유발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꿀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위열이 많거나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조합이 위산 과다나 속쓰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달콤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지만 대파의 알싸한 성분과 만나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위 점막에 자극을 주어 염증 반응을 유도하거나 기존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분이라면 대파 뿌리차에 꿀을 넣어 마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대파를 섭취하거나 꿀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파와 꿀을 굳이 함께 섭취해야 할 특별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서로의 성질이 충돌하여 위장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라도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파의 이로운 점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 대파의 과다 섭취 또는 생대파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위장에 좋은 대파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파의 알싸한 맛을 내는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물질인데 이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및 항균 작용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거나 위가 약한 분들이 생대파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속쓰림, 위산역류, 심지어는 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먹을 때 생대파채를 너무 많이 곁들여 먹거나 파김치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대파는 섬유질이 질겨 소화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질긴 섬유질은 위가 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하므로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생대파보다는 익힌 대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파를 익히면 매운맛이 순해지고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탕이나 찌개에 넣어 끓이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대파를 익히는 과정에서 특정 유익 성분이 더 잘 흡수되거나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운맛을 줄이는 것을 넘어 위장, 건강에 더 이로운 방식으로 섭취하는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의 대파 섭취입니다. 이미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대파 섭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파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급성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대파의 알싸한 성분이 자극을 주어 통증을 유발하거나 염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궤양의 경우 손상된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해 출혈이나 궤양 부위의 확대를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 대파의 매운맛이 식도에 자극을 주어 속쓰림이나 흉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산 역류를 더욱 심화시키고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파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장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의 조언을 구하여 개별적인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대파 섭취 후 속쓰림, 더부룩함, 복통 등 위장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파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위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대파는 분명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식재료이지만 섭취 방법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대파를 즐기기 위한 현명한 섭취 방법을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익혀서 섭취하세요. 생대파의 자극적인 성분이 부담스럽다면 대파를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탕, 찌개, 볶음 요리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대파의 영양을 섭취하되 매운맛은 줄이고 부드러운 섬유질로 소화 부담을 덜어보세요. 대파를 익히면 그 특유의 향과 단맛이 더욱 깊어져 음식의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에 대파를 넉넉히 넣으면 국물 맛이 시원해지고 대파의 유효 성분들이 국물에 우러나와 섭취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둘째, 다른 건강한 식재료와 좋은 궁합을 이루어 섭취하세요. 대파와 버섯을 함께 구워 먹는 것은 좋은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파를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나 생선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파를 활용한 불고기나 생선찜 요리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육류의 지방과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소화를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의 대파와 차가운 성질의 육류나 해산물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음식의 성질을 중화시켜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양을 섭취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대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소화 능력과 위장 상태에 맞춰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꾸준히 적당량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파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 끼 식사의 적당량, 즉 너무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소 위가 약하거나 소화 불량이 잦은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대파를 섭취한 후 속쓰림, 더부룩함, 복통 등 위장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파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위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의사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스스로의 몸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다섯째, 위 건강을 위한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 힘쓰세요. 아무리 음식 조합을 조심한다고 해도 불규칙한 식사 시간, 과도한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흡연, 음주와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위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고 너무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방해하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위 점막 재생에 필수적이며 흡연과 음주는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파의 섭취는 우리의 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조합이나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염은 방치하면 만성 위염,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위가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다룬 대파와 위염 유발 가능성 있는 조합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음식의 궁합을 넘어 우리 몸의 소중한 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대파를 더욱 현명하게 섭취하고 건강한 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식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위장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건강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위는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위를 지켜주세요.